물같이 바람같이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 말씀 아함경.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100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뛰어난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준비는 다 마치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각자가 다르겠지요? 나만의 생활 범주를 어떻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요? 성자의 탄생을 기리는 거룩함으로 오늘을 맞는다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습니다. 쓸모없는 구절을 모아 100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가 훨씬 더 뛰어난 것임을 말씀해 주신 부처님. 그 깊은 뜻을 여러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가라앉히는 수행하는 시간,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이은 불교 심리학 강의를 해주시는 보만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얘기를 하고 의미를 되뇌이지만 그 의미란 결국 우리의 기억의 잔재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보만 스님 함께 듣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니까 행복하라고. 여러분은 이미 모든 의미를 여러분의 놀이개로 갖고 놀 수 있으니까 행복하게 쓰시라고. 의미에 빠지지 말고.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는 슬프기 싫은데도 슬퍼지잖아요. 그게 의미예요. 있음의 개념을 새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있다고 그래요. 뭐든지. 이 색깔, 소리, 냄새, 맛을 모아놓은 것은 더더욱 실감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각이 만나면 우리의 생각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섞게 되면 생각이 변하죠. 근데 우리는 그 의미하고 생각이라는 것을 잘 구분을 안 하고 썼어요. 똑같은 색깔을 보고도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보면 좋겠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빨간색을 의미를 담아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내 기억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안 좋은 얘기를 했던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그 사람의 의미가 안 좋죠. 의미라는 것은 내 기억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의미라는 것을 평생 쓰는데 그게 내 기억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써요. 우리는 똑같은 대상을 보고도 어떤 의미를 담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 보인다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의미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객관적으로 나쁜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누군가가 안 좋아 보일 때 여러분은 얼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 기억이구나. 내 의미구나. 여기를 보면 더 신기해요. 눈으로는 색깔을 보잖아요. 그럼 귀로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보는 건 눈인데 의미를 알아채는 감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의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의근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요. 뜻의제잖아요. 근데 이걸 뜻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아요. 뜻이라는 감각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에요. 의근이라는 거를 무슨 말로 번역을 해야 될까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우리 알아챈단 말이에요. 감정,
의미를 느끼는 우리의 감각을 도대체 한글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예요. 느낌! 좋아요, 느낌. 모르겠어. 난 그냥 모르겠는데 그냥 느낌이 그래. 저는 한글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하고 논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작업을 왜 하느냐? 감각이라는 것과 감각을 느끼는 이 의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분리해서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담는 연습만 했기 때문에 분리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알아차림. 지금 계속 3000% 가고 있죠? 마음, 기억. 뭔가의 감정이나 의미를 느끼는 나의 이 정신적인 감각 능력을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큰 스님하고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눴어요. 과연 한글로 이 경에 나온 의근을 번역할 때 뭐라고 해야 되느냐. 가장 가까운 한글은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없다는 건 우리가 여기에 대해 생각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면 계속 색깔, 소리, 냄새, 맛에 섞어서 뭉뚱그려서는 썼어요. 근데 그걸 분리해서는 표현할 수 있는 단어조차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게 우리들의 클라스였다. 아무렇게나 막 대충 뭉뚱그려서. 그래서 이거를 불교에서는 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칠다. 미세하고 세심하고 곱지가 않고 거칠다고 표현을 해요. 추하다고. 근데 우리는 이제 못난 걸 추하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곱게 세밀하게 생각해서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무언가를 막 뒤죽박죽, 특히 자기의 기억을 막 덮어 씌워서 엉망진창으로 보면서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의 견해를 거칠다, 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이거를 번역할 단어를 못 찾는 거예요. 의미가 담기는 원리, 기억의 마법. 아무리 예쁜 거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기억이 나쁘면 우리는 그것을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제목이 고통의 발생. 의미는 또 다른 의미를 낳는다. 그래서 보만 스님에 대해서 한번 안 좋게 보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안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좋아 보이잖아요? 뭘 해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옛날에 고사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서 이 황제하고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를 이 황제가 너무너무 예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뭘 해도 다 예쁘게 칭찬하고 예쁘게 본 거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는 복숭아를 먹는 명절이 있다면서요. 벌레가 있는 복숭아를 먹으면 예뻐진다라는 풍습이 있어서 달이 없는 밤에 복숭아를 먹는 행사가 있대요. 축제처럼. 근데 어느 날 이 신하가 복숭아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숭아를 딱 먹었을 때 벌레가 반마리 나와야 제일 징그럽다면서요. 어쨌든 그걸 먹고 있으니까 황제가 물어본 거예요. 너 뭘 그렇게 맛있게 먹냐? 그랬더니 제가 복숭아를 먹는데 맛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하고 주었어요. 먹던 복숭아를 황제한테. 황제가 그걸 먹어보고 모든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칭찬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맛있으면 먹던 걸 주겠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갑자기 위독하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신하가. 그래갖고 황제가 타던 마차를 타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걸 알게 된 황제가 칭찬을 한 거예요. 배워라, 너네 좀 배워요. 오죽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으면 황제가 타는 걸 타고 가겠냐. 목숨 걸고 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하가. 사형을 당했는데 죄목이 2개예요. 첫 번째, 감히 황제한테 먹던 음식을 줬다. 두 번째, 황제가 타는 마차를 탔다. 똑같은 2개의 사건이 이 황제하고 완전히 달라졌죠. 그래서 이 한자 성어를 여도담군이라고 한대요. 남은 복숭아를 담군, 자기 주군이 삼키게 했다고, 삼킬 담자예요. 여도담군. 남은 복숭아를 황제한테 먹였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 의미를 담을 줄 아는 우리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의미를 어떻게 빼는 연습, 의미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주제를 잡게 됐냐면 그 민원실에 전화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월가 선생님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전화를 하면은 자살 상담 전화잖아요. 상담센터입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누군지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가만히 있어. 여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로 전화하셨죠? 그게 왜 궁금하지? 자기가 전화해놓고 왜 전화했냐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요, 자기한테. 그래놓고 자기 얘기를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부 욕, 무슨 욕. 절대로 죽음의 자살에 대한 얘기 안 해요. 무슨 욕, 자기 속색이나 아들 욕. 그런 전화를 계속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 감정 노동이 엄청나잖아요.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걸 듣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 직원분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힘들다고. 라고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거는 뭐냐고 물어봤어요. 소리만 들을 수 있어요. 귀로는 우리는 의미를 들을 수 없어요. 만약에 소리의 의미가 담긴다고 한다면요. 외국어의 의미가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의미라는 것은 결국 그래서 소리에 담기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귀로는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럼 전화 받을 때 안 좋은 소리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공부한 걸 탁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소리구나. 이 사람은 무슨 연습을 한 거냐면 지금 소리에서 의미를 뺀 연습을 한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면 소리를 의미를 번복을 해서 듣는 사람하고 소리와 의미를 분리해서 듣는 사람하고 누가 마음이 편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분리하는 사람이 편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욕하는 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것까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자기의 감정이 절대 끄달리지 않아요. 욕하는 줄 알아요. 근데 맞아, 내 귀에 들리는 건 소리지. 근데 그 사람은 소리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의미를 전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말의 의미가 실제로 실려서 상대방에게 간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소리와 의미를 분리해본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소리를 소리로 듣지 못하고 소리를 욕으로 듣거나 칭찬으로 듣는 거예요. 그것만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우린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못 알아듣는 사람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상대방하고 감정 교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멱살 잡고 막 싸우는 그림 있죠. 그거를 보여주고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몰라요. 얘기하는 건가요? 포옹하는 건가요?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도 그게 무슨 감정인지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걸 정신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꾸로 우리는 그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분리해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소리를 소리로만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의미를 많이 씌우고 있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세상을 살아도 그 사람이 그런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모릅니다. 그 연습을 하는 자를 수행자라고 한다면 수행자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게 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밀, 행. 무슨 뜻이에요? 비밀할 때 밀자잖아요. 움직일 행자잖아요. 행을 하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수행을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마음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상대방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부를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차이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배웠죠? 의미를 빼는 걸. 소리가 들리면 그냥 소리예요. 그리고 나 욕하는 소리인 줄도 알아요. 근데 절대로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해보세요. 이거는 안 해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해놓고 집에 가면은 소리의 의미를 섞고요. 색깔의 의미를 섞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그것도 질문한 적이 있어요. 도대체 내 부인은 왜 옷을 꺼내고 옷장 문을 안 닫냐는 거예요. 옷장 문이 열려있으면 닫으면 돼요. 옷장 문이 열렸구나는 눈으로 본 거예요. 그냥 열렸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닫으면 돼요. 근데 똑같이 옷장 문이 열려있는데 내가 한 200번 정도 문을 닫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근데 또 옷장 문이 열려있어요. 이때 어떤 기분이 들어요? 너 오늘 끝장을 보잖아 하고. 도대체 왜 화장실을 나오면서 뒷발질로 신발을 변기는 데까지 날리고 나오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급해갖고 뛰어나오면서 그 신발을 뒤로 그렇게 신발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주워오면 돼요. 화나겠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은 감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감정 참아야지.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원숭이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면 여러분 죽기 살기로 그 생각만 해요. 이게 뭐냐면 의미는 그렇게 봐야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미는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보이는 색깔과 의미는 절대로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세계를 보는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300분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300분의 세계가 다 달라요. 몇 개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내 자식하고 같은 집에 산다 하더라도 세계가 나눠져 있어요. 3가지의 세계예요. 같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혼부부가 저희 큰 스님께 상담을 하러 왔는데요. 법회가 딱 끝나고
딱 손을 들더니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저희 신혼부부인데 같이 되게 오래 살았대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대요. 결혼을 할 텐데 지금까지는 싸운 적이 없는데 결혼하면은 그렇게 싸운다더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희가 싸우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큰 스님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아주 뛰어난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이 두 장의 도화지에다가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가능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두 장의 도화지의 그림을 완벽히 똑같이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무 그림도 없으면 두 장의 도화지가 똑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해주셨냐면은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기억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럼 고사님한테 여쭤봐도 똑같이 고사님에 대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했으면 아름답게 그려졌을 거 아니에요.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맞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 그림은 이상하게 고집을 부리고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옛날에 안 그랬잖아. 그렇죠, 옛날에 안 그랬지. 그 순간만은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그랬죠. 변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 사람을 만나면 변하기 때문에 계속 그 그림하고 맞추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싸우죠.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의미라는 것은 어차피 기억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기억이라는 것이 진실하기 때문에 의미도 진실하다예요? 아니죠. 기억의 특성 배웠잖아요. 지나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쌓이기 때문에 변해요. 저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오늘 우리 남자들 많이 그러죠. 오늘 술 한잔 했더니 갑자기 형님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 기억이 바뀌는 거예요. 기억이 바뀌면 의미가 바뀝니다. 이렇게 기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기억은 허망한 겁니까? 진실한 겁니까?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인데도 우리는 그걸 분리해서 의미를 따로 놓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빠, 그 사람은 좋아 라고 엉망진창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 의미는 기억에 의한 거예요. 그리고 기억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나의 의미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미는 변해요. 이건 비유하다 할 때 비자죠. 모든 하늘이 천인아수라 지옥하기 축생. 이거는 우리의 정신세계의 수준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천인의 수준의 정신에서 본다면 이라는 의미예요. 공은 같다는 의미예요. 공통된 보배예요. 그릇과 음식이 똑같이 보배로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따를 수, 무엇에 따라서 그 복덕에 따라서 밥의 색깔이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원래는 다 똑같이 보배로 되어 있는데 여기 포인트는 이거예요. 기복덕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딴 거는 다 몰라도 되는데 기복덕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게 해석하기 제일 힘들어요. 그 복덕 이러면 돼요. 근데 그 복덕은 번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덕을 번역해라 그랬더니 복덕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이래서 스승이 필요해요. 저도 백날 봐도 몰랐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불교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 단어의 정의를 잘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거칠 추자가 나오면 미세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듬성듬성 대충대충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모습을 추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복덕이 뭔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덕을 알려면 여러분은 요 말도 아셔야 돼요. 공덕하고요. 복덕하고 두 가지예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런 건 진짜 너무 노하우로 알려드리는데 제가 말을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나게 떠들어요. 근데 이 말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갖고 말을 하면 말투가 거칠죠. 좋게 안 나가죠. 그래갖고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저는 못생긴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목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향기가 나지 않고 악취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생긴 사람한테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여러분처럼 향기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말이 어떻게 나가죠? 부드럽게, 예쁘게. 그러면 똑같은 말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저는 욕도 하고 칭찬도 했어요. 말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욕을 했고요. 하나는 칭찬을 했어요. 이거를 불교에서는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해요. 말할 줄 아는 능력은 공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죠. 이거를 복덕이라고 해요. 그러면 공덕은 현상으로 드러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덕은 누구나 공덕에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 공덕을 사용해서 지어내는 결과물들은 차이가 있죠. 그러면 무엇엔 차이가 있어요? 복덕에는 차이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공덕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은 언제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항상 따라다니고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가 이 공덕,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은 생겨나자마자 과거로 사라져요. 그러면 경에 그 기는 뭐냐면 지나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눈앞에 있는 건 뭐라 그래요? 이거. 지나간 거는 그거. 그래서 그 기자가 나온다는 건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공덕은 지나간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능력, 말할 줄 아는 능력은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그렇죠. 복덕은요? 지나가죠. 말 소리는 복덕이죠. 소리는 말할 줄 아는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이잖아요. 이 소리는 지나가요. 이거는 여러분의 복덕이에요. 같은 능력, 공덕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복덕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복덕 그랬잖아요. 우리의 공덕을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지나가 버린다고요. 그러면 지나간 나의 모든 능력에 의한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풀이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욕했던 거, 칭찬했던 거, 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거는 의미는, 자, 문제. 의미를 지을 줄 아는 능력은 공덕일까요? 복덕일까요? 공덕이죠. 그러면 의미를 만들 줄 아는 능력에 의해서 생겨난 사랑은 복덕이에요. 미움은요? 복덕이에요. 그러면 복덕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복덕이 무량하다. 셀 수도 없이 많은 복덕을 여러분은 짓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낼 줄 아는 여러분의 능력을 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공덕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모든 존재가 공덕은 평등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게 되는,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갖게 되는 복덕의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법문의 보만 스님이었습니다. 보만 스님의 법문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못다 들려드린 법문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광운거사님 그리고 점디팍 거사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교방송을 위해 후원을 해주시고 마음을 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격려로 진행됩니다. 후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재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도 들으시고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름이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정목스님이 노래합니다. 구름이 몰려와 대지 위에 비를 뿌리면 대지는 구름에 감사하고 구름 또한 대지에 감사하는 것이니 대지는 얻었기에 감사하고 구름은 짐을 벗었기에 서로 감사합니다. 보살의 원력도 이와 같아서 주어도 넘쳐 흐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로 돼 인색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보답으로 아무것도 원치 않기에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들으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